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주말 레스터 시티전 토트넘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경기력 그리고 참패를 한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한 경기 패배 이상의 그런 타격입니다. 중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 국가대표죠.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시즌아웃, 최소 6개월 내지 8개월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올 만큼 상당히 부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손상이 됐고요. 자, 이 진단 결과와 예측이 맞다면 물론 뭐 재활이나 복귀에 걸리는 시간은 좀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시즌 초까지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큼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벤탄쿠르가 후반 15분에 상대 수비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넘어질 때부터 표정에서 큰 부상이라는 게 직감이 될 정도로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분위기를 좀 빠르게 감지했는지 선수가 쓰러진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다 몰려서 막 위로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를 선수들이 다 체감을 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모두 벤탄쿠르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나갈 때 좀 걸어 나가긴 했습니다만 표정이 좋지 않았었고 어쨌든 MRI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MRI 스캔을 했고 그 결과 지금 결국 이제 큰 부상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벤탄쿠르 선수의 쾌유를 좀 빌고요. 토트넘한테 상당히 이게 타격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토트넘이 지금 호이비에르 또 벤탄쿠르 중앙 미드필더 투미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3-4-3 뭐 3-5-2-1 뭐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3-4-3 아니면 3-4-2-1 뭐 이런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전술이에요. 게다가 지금 오랫동안 이 팀의 중원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호이비에르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좀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벤탄쿠르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특히 이 팀은 이제 수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전환 패스를 해준 선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탄쿠르가 상당히 잘해줬단 말이죠. 근데 벤탄쿠르 선수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에게 맡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뒤에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자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만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토트넘 부상 병동입니다. 일단 요리스 골키퍼 6주에서 8주 최대 2달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부상 실수가 좀 많은 선수이긴 해도 노장이긴 해도 그래도 지금 이 팀이 갖고 있는 백업 골키퍼 자원이 이제 프레츠 포스트하고 오스틴인데 요리스하고 격차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스의 부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타격이고요. 게다가 비수마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피로골절 발목 피로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6주 이상 2달 정도 못 나올 걸로 보도가 되어 왔고 게다가 이번 레스터 시티전 앞두고 이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세세뇽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를 보니까 세세뇽이 지금 6주 이상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3월 말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강제적으로 페리시치하고 지금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팀에게도 좀 타격이 되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분명히 큰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상자가 안 그래도 꾸준히 나왔던 올 시즌의 토트넘인데 지금 정말 부상자가 벤탄쿠르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챔피언스리그 또 리그 경기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리그 탑4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레스터 시티한테 잡히고 부상자까지 많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그럼 벤탄쿠르가 빠졌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누가 나와야 되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토트넘의 지금 1군에 전형적인 이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이 포지션으로 분류되는 선수는 5명입니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 파페사르. 근데 여기서 이제 비수마 선수가 먼저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그리고 벤탄쿠르까지 빠졌기 때문에 일단 호이비에르는 이렇게 되면 붙박이고 호이비에르의 파트너 이렇게 되면 지금 정배로 가면 파페사르 아니면 스킵입니다. 근데 지금 스킵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굉장히 부상이 길었죠. 부상이 길었고, 그러니까 누누 산투 감독이 있던 시절에 스킵이 그 앞 시즌에 노리치 임대 가서 굉장히 잘해주고 복귀를 해서 주전으로 빠르게 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콘테 감독 오고 나서 이제 부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뒤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컨디션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스킵이 벤탄쿠르의 대체자로서 경쟁 앞서간다고 보기 힘들죠. 남은 건 파페사르인데
좋은 선수입니다. 나와서 괜찮게 경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파페사는 수비 공격 두 부분에서 아직까지 어떤 쪽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스킵이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파페사르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파페사르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결정적인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하고 막 장난치는 모습도 나오면서 팀에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기장 밖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패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호벤 요 조합으로 상당히 굳건하게 중원을 구축해 왔던 그런 흐름 속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는 요 지금 그러니까 스킵하고 파페사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에릭 다이어의 전진 배치 요 얘기도 지금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지금 센터백으로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대표팀에도 지금 센터백으로 다시 이제 불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뛰었던 에릭 다이어 모습이 남아있죠. 뭐 알더베르트, 베르통어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뭐 상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비를 못 뛰고 중앙 미드필더 뛰었는데 근데 다이어는 본인이 스스로 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선수예요. 예, 본인 입으로 자기는 앞으로 미드필더보다는 센터백에서 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2020년이죠. 벌써 3년 됐습니다. 그때 3월달에 그 인터뷰한 뒤로는 한 번도 미드필더로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릭 다이어가 현재까지 259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중앙 미드필더로 뛴 경기보다 센터백으로 뛴 경기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이제 103경기를 뛴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록이거든요. 수미로 뛴 게 이제 그 중에 99경기니까 99경기니까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 많은 경기를 뛰었죠. 근데 2020년 2월 에스턴 빌라전 이후로는 센터백으로만 계속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사실 킥력이 좋은 편이에요. 토트넘에 있는 수비적인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지만 호이비에르하고 다이어가 중원을 잃었을 때에 과연 그 기동력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잊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죠. 해리 윙크스. 네, 윙크스 아직까지 토트넘 선수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의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콘테 감독 오고 나서는 완전 밀렸었죠. 24경기를 뛰었는데 콘테 감독 시절에서 절반도 선발 출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조용히 삼프도리아로 이제 임대 이적을 했고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임대 이적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를 오래 못 뛰었어요. 여름, 가을 다 날리고 지난 1월 16일에야 삼프도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뒤로 계속 지금 매경기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어. 근데 물론 윙크스 풀타임 출전한 경기에서 한 번도 아직 삼프도리아가 못 이겼는데 그 지금 이 친구를 조기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지금 회복해서 삼프도리아 주전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토트넘은 윙크스가 이번 여름이 되면 임대 끝나고 돌아오면 계약기가 1년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삼프도리아에 완전 이적을 시키고 싶어 해요. 토트넘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상황을 봤을 때 또 윙크스가 온다고 해서 토트넘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프도리아 쪽에 완전 이적을 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서라도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토트넘 벤탄쿠르의 이탈은 정말 큰 그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다른 감독들은 이제 유스에서 좀 끌어올려가지고 뛰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유스 출신 선수를 잘 거의 쓰지 않고 있어서 네. 아무튼 벤탄쿠르의 부상이 모르겠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땐 분명 큰 타격이고 위기지만 또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탑4 진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큰 타격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참 세스준이 빠져가지고 페리시 매경기 거의 좀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무튼 토트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바.